오늘은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컨텐츠를 가급적이면 안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뭐 이론적인 거 아니면 실전적인 거 이런 거 많이 올리시는데 제가 감히 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참 주제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언젠가는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 내용 자체는 어쨌든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이게 절대적인 거나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더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어려운 책부터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구종만님 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어려운 책으로 시작하는 거를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을 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쉬운 책을 좀 봐라. 먼저 쉬운 책을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책들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PS 세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LG에 제가 있었거든요. LG 있을 때 코딩 익스퍼트라는 거에 선발되면서부터이거든요. 그게 이제 LG 내에서 코딩 대회를 열어서 상위 등수에 든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명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시작을 했고,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생활 오래 한 후에 PS라는 이런 부분들을 접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한 첫 해에 코딩 익스퍼트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했냐면, 제가 공부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뭐 개발이나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했지만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너무 오래전 얘기잖아요. 뭐 대학교 때 이런 때일 테니까 너무 오래된 상황이고, 물론 그 뒤로 개발하면서도 알고리즘들을 접하긴 했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접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빨리 전체를 훑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봤냐면은 이 책을 먼저 봤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알고리즘.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뭐 광고를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되짚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 책은 굉장히 쉽게 돼 있거든요. 꼭 이 책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그냥 쉽게 돼 있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 이런 책을 먼저 보십시오. 먼저 쭉 본 다음에 전체가 이런 거구나,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제 머릿속에서 약간 회로가 반짝반짝 조금 스파크가 일어날 것 같은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도 저는 훌륭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먼저 저는 봤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이 책으로 전체를 빠르게 훑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저는 리트코드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한 그런 사이트가 리트코드여서 리트코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추천하죠. 지금 추천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이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딩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즉시 이쪽에 제보를 하면서 문제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IT 업체들에서 코딩 테스트를 보는 업체들의 문제들이 거의 집대성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최근에는 뭐 많이 안 풀긴 하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풀어봤었고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풀면서 이제 알고리즘들을 조금씩 익혀나갔어요. 알고리즘적인 사고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쓰는구나. 알고리즘은 알아도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힙이 이런 데서 쓰이는구나. 바이너리 서치가 이렇게도 쓰이네. 꼭 배열 안에서 요소만 찾는 게 아니네.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은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어딘가에서 구글링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푸나 공부하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안 풀리죠. 잘 안 풀리죠. 당연히 처음 시도하는데 그게 풀리겠습니까? 그럼 이지부터 해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도 잘 안 풀려요. 그럼 이제 머리 아프죠. 스트레스 받죠. 수도 없이 시도하다가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솔루션을 보죠. 이 과정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고 난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보려고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다른 사람의 솔루션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리트 코드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문제를 풀려고 많은 시도를 하겠죠. 이렇게도 시도하고 저렇게도 시도하고 그러다 풀었어요.
풀면 내가 이제 풀었다, 나 이제 알았어 하고 끝납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늘어요. 무조건 솔루션을 보세요. 솔루션. 못 풀었다.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뭘 질문을 하느냐? 못 풀면 얼마 동안 시도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4시간 정도 시도하면 되나요? 5시간 시도하면 되나요? 한 일주일 시도하면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시간이 많고 그러면 저는 뭐 3일? 이 정도 트라이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이 아직 알고리즘적인 사고가 없거든요. 이 회로가 생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바로 풀 수가 있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회로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대학생들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인들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4시간, 뭐 더 시간이 없다면 한 한두 시간이라도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하는 시간 또는 트라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면 그때 이제 솔루션을 보라 말씀을 드리고요. 솔루션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았든 틀렸든 무조건 솔루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맞았어도 꼭 솔루션을 보십시오. 이 솔루션 스텝을 열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코드가 쭉 나와 있어요. 여기는 자기 뽐내기의 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솔루션이 좋다고 생각되면 많이 올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다 업버튼을 누르거든요. 업버튼을. 이게 제 솔루션이거든요. 이게 제 솔루션입니다. 깨알 같은 광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코드를 들여다보면서 내 코드보다 정말 깔끔하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런 감탄도 해가면서, 감탄하라는 거지 좌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노력들이 결국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꼭 솔루션을 봐라. 솔루션을 보고 공부를 해라. 결국 목적이 공부니까 다른 사람의 솔루션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를 고민해보고 또 그 솔루션으로 트라이 해보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걸 정리를 해놔야죠. 내가 푼 방법, 내가 푼 코드들을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 있잖아요. 문제 풀이가 그대로 들어있는 코드. 그런 코드들을 막 깃허브에다가 쫙 올리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의 대체로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나 자신의 정리, 또는 이게 또 어딘가에 뭐 입사할 때 이런 때 도움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도움 절대 될 리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깃허브입니다. 제 깃허브인데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 깃허브 홍보가 너무 안 됐다. 사실 제 옛날 영상 곳곳에 이 리포 자체를 드러낸 건 아니고 유튜브 소스들을 정리한 곳을 드러냈지만, 제 깃허브이 어딘지는 이미 거기서 타고 들어오면 알 수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지셨겠죠. 어쨌든 제가 정리하는 방법은 라이브러리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요. 제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세그먼트 트리 영상을 보고 오십니다. 세그먼트 트리 영상을 보고 많이 오시는데, 제가 처음에 세그먼트 트리를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썸에 대해서만 코드를 만들어서 올리고, 왜냐면 문제풀이 코드를 올리니까 그 썸을 푸는 게 문제다 보니까 썸에 대한 최적화된 코드만 올려요. 어떤 사람은 맥스에 대한 최적화 코드만 올리고, 어떤 사람은 민에 대한 최적화 코드만 올리고, 마치 세그먼트 트리가 하나의 기법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많이들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코드들을 싹 다 본 결과 이거는 데이터 스트럭처로 정리할 수 있겠는 거예요. 세그먼트 트리는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왜 데이터 스트럭처 형태로 정리한 사람이 없지?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C++의 템플릿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머지 OP라고 하는 이 함수만 갈아 끼워주면은 함수 객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돼요. 아니면 람다 함수 같은 거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은 동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유튜브에는 이렇게 템플릿 형태로 정리하면 다른 랭귀지를 쓰시는 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C 같은 C++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야 다른 랭귀지나 또는 이런 고급 언어를 아직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도 쉽게 익힐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거 걷어내고 간단한 형태의 함수로만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요. 결국 이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것 뿐이죠. 저는 이렇게 문제풀이 코드로는 안 올립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올립니다. 예를 들면 문제 푼 코드가 이만큼 있어요. 여기는 뭐 메인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메인 함수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이런 코드들을 일부러 함수로 쪼개요. 함수로 쪼개서 여기를 호출하는 형태로 코드를 정리해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스트럭트나 클래스로 바꿔서 코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재사용하는 형태로. 외부 인아웃은 메인 함수로 다 빼고 진짜 알고리즘 부분들만 따로 클래스나 스트럭트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는 굳이 라이브러리를 만들 필요가 없겠다는 것들도 있지만 라이브러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만든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이 클래스들은 결국 두 가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라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저는 복사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 문제풀이 코드로 정리하면 그게 재활용 됩니까? 재활용 안 되죠. 저는 이거 그대로 긁어다가 붙여놓고 사용하는 곳 객체 생성자 부분에다가 그 파라미터로 넘겨줄 때 거기다가 람다 펑션 같은 것만 내용을 재정의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게 그냥 세그먼트 트리가 민도 됐다가 맥스도 됐다가 GCD로 됐다가 뭐 썸도 됐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정리해놨고요. 그런 알고리즘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뭐 레인지 쿼리에 가면은 뭐 세그먼트 트리에 관련된 것도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다이나믹 세그먼트 트리, 패닉 트리, 패닉 트리 2D, 익스클루시브 적용하는 거, 트라이를 사용하는 방법, 뭐 머지 소트 트리, 2D에 대한 머지 소트 트리, 컴팩트 머지 소트 트리 엄청나게 많죠. 뭐 RMQ도 오프라인 RMQ도 있고 프리픽스 민썸 뭐 레드 블랙 트리도 제 나름대로 따로 구현하고 레드 블랙 트리 가지고 썸도 구현하고 레인지 썸도 구현하고 세그먼트 트리 비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퍼시스턴트 속성을 가진 세그먼트 트리도 있고요. 스파스 테이블도 있고요.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는 이제 그 온라인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고 난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고 리트 코드 같은 걸 풀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 코딩 테스트 같은 데 참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때는 어떤 솔루션도 없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내가 집중해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잖아요. 괴로워하면서 그 괴로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리도 마찬가지로 트리 들어오면 트리에 관련된 거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쭉 정리해놨어요. 링크 컷 트리, 스플레이 트리도 있고 트립도 있고 뭐 센트로이드 디컴포지션, HLD, 헤비 라이트 디컴포지션이죠. 이런 거 모스 알고리즘 뭐 다 정리되어 있고요. 레인지 쿼리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뭐 폴리노미얼 관련된 함수들도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FFT를 이용한 곱하기 뭐 이런 거 다 정리되어 있고 그래프 관련된 것도 많은 알고리즘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쭉 정리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은 별게 다 있을 겁니다. 아직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지금도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다시 코드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놓고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다면 여기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 영상이라면 먼저 앞부분에 어떤 내용 설명이 있잖아요. 내용 설명을 먼저 보시고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문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잠깐 포즈를 한 다음에 그 문제를 찾아오셔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제 영상을 보는 거하고 먼저 내가 풀어보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 내용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꼭 보시고 난 다음에는 정리를 해라. 정리를 하되 그 문제 푼 코드 그대로를 깃허브에 올리지 말고 그거를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형태로 내가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깃허브에 올리면은 다양한 이유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나마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공부의 왕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보다는 시행착오를 좀 덜 겪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DP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